안녕하세요. 주돈입니다. 7월 9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날짜도 헷갈리네요. 제가 금요일 방송하고 나서 주말에 뉴스라든지 이런 것 좀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금요일까지 외국인들이 뭐 현물은 그렇다고 쳐도 선물을 거진 3만 9천 개, 4만 개, 뭐 데이터로 보면 한 4만 5천 개, 4만 9천 개, 뭐 이렇게 나오는 게 다 달라요. 선물이니까. 근데 대략 보면 한 4만 개 이상 판 것 같은데 여태까지 그런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과거 데이터도 한번 살펴보고 그랬는데 무슨 뭐 기계적 오류가 있었나 잘 모르겠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내일이죠. 내일 만약에 또 나온다라고 한다 그러면 하다못해 뭐 선물이 안 나오고 현물로 매도세가 거세게 나온다 그러면요. 일단은 피하고 봐야겠죠. 그죠? 주도는 레버리지 지금 100%다 때려 박았습니다. 나스닥 40%, 코스피 지금 60%를 박았는데 뭐 사실 뭐 내일 어떻게 될지 궁금하니까 주말 내내 살펴봤고 지금 뭐 거진 제가 가지고 있는 돈을 다 투자를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약간 심장이 간질간질해요. 또 잘못된 선택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딱 하나예요. 과거에도 이런 일이 많이 있었는데 이상하다. 이상하다. 앞뒤가 안 맞는다. 말이 지금 다 앞뒤가 안 맞는다. 근데 이럴 때 크게 한번 터지거든요. 만약에 하방으로 밑으로 크게 한번 터진다 그러면요. 뭐 그냥 월요일날 고버스 타버리면 되잖아요. 고버스 다 때려박을 거예요. 월요일날 만약 밀린다 그러면.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아닌 것 같아요. 특히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닌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고. 그렇습니다. 오늘 보기 전에 그러면 다음 주에 무슨 이벤트가 있는지 한번 제가 뽑아봤어요. 다음 주에 CPI 발표가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여기 글씨가 작죠? 그냥 제가 말씀드릴게요. 월요일 날, 10시 30분에, 장 열리고 10시 30분에 중국 물가지수가 나옵니다. 이제 중국 눈치도 봐야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지금 과매도 상태거든요. 엄청난 과매도 상태예요. 지금 우리나라 지수가. 그래가지고 중국 영향이라도 좀 받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 지금 이걸 보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중국이 만약에 10시 30분에 개장을 하고 나서 플러스권인데 우리나라가 밀린다 그러면요. 우리나라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리고 화요일 날 없고 수요일 날, 수요일까지도 없어요. 그리고 수요일 저녁에 21시 30분에 CPI가 발표됩니다. 중요하죠. 이거 다들 이것만 보고 있는 것 같은데 금요일 날도 나스닥이 쑥 상승하다가 쑥 빠졌거든요. 그죠? 그래가지고 금리 상승분에 대해서, 금리 인상에 대해서 지금 저항대가 생긴 것 같아요. 투심에. 그 부분에 생각한다 그러면 CPI 발표 굉장히 중요하죠. 그거 빅 이벤트예요. 그러면 수요일 저녁 미국장부터 이제 이 CPI 발표에 대해서 어떠한 그 주가가 움직일 텐데, 그죠? 그리고 밤 11시, 23시에는요, 캐나다가 또 금리 인상이 있어요. 이번에도 0.25% 상승한다 그랬거든요. 먼저 번에 캐나다가 갑자기 금리를, 동결을 예측을 했다가 0.25% 상승하는 바람에 주가가 한번 출렁거렸거든요. 그런 현상이 또 일어나지 않을까. 지금 0.25% 올릴 거를 예상을 하는데, 만약 0.5% 올린다 그러면 난리 나겠죠. 그 지금 주변에 그 나라들이 계속해서 금리를 인상을 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요. 근데 우리나라 한국은행은 어제 그 뉴스를 보니까 금리 인상 없다. 그죠? 당장 다음 주인데 금리 인상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진짜 우리나라가 금리 인상을 안 해도 될지. 주도는 올해 들어가지고 계속 금리 인상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인상을 안 하네요. 뭐 주도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리고 목요일은 또 우리나라 옵션 만기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번 주에 4조 원 가까이 그 선물을 매도를 쳤잖아요. 외국인들이. 그게 옵션 만기 영향 때문에 옵션에서 뭔가 먹을 게 있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죠? 그래가지고 옵션 만기도 한번 챙겨봤고. 그리고 새벽 3시에 목요일 새벽 3시에 베이지북이 발표돼요. 베이지북 별로 중요하지 않은데 금리 인상이라는 지금 재료가 있으니까 베이지북에서 또 어떤 얘기 하는지 아주 그냥 그러니까 그동안에 중요하지 않는 중요한 지표들이 있었죠. 뭐 CPI라든지 PPI라든지 그다음에 PMI 뭐 이런 지표들은 굉장히 중요했는데 뭐 실업률이라든지 근데 뭐 베이지북이 이런 거 별로 중요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굉장히 중요하게 또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목요일 날 낮 10시에 당장 목요일장부터 우리 영향을 받을 텐데 한국 금리 인상이 있습니다. 금리가 인상이 없죠. 이제 보합으로 동결로 한다 얘기하고 그리고 또 그날 목요일날 12시에 중국 무역 수지가 있어요. 요것도 한번 봐야 돼요. 이렇게 중국을 봐야 돼요.
그리고 밤 9시 30분, 21시 30분에 미국도 생산자 물가 지수 PPI가 발표되죠. 생산자 물가 지수, 그 다음에 또 그때 실업수당 청구 건수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거 가지고 이제 목요일 미국장이 형성이 되면서 금요일날 우리한테 영향이 올 거고, 그리고 금요일날 저녁에 소비자 심리지수, 소비자 기대지수 이런 게 있죠. 소비 심리가 어떻게 되는지 또 연준에서 굉장히 예민하게 보잖아요. 다음 주는 수요일 이후부터는 빅 이벤트다.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까지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근데 이럴 때 만약 밀린다 그러면 심각해지겠죠. 그러면 어제장 어떻게 끝났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미국이야 뭐 다들 밀렸으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주말에 공부들도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이 공부하신 거하고 제가 공부한 거하고 좀 대입을 해보고 서로 미진한 거 정보를 이렇게 공유하면서 그렇게 좀 해나갔으면 좋겠어요. 돈은 같이 벌면 좋잖아요. 그죠? 그리고 댓글 좀 많이 달아달라고 했더니 이 제임스 님이 또 댓글을 이렇게 아주 그냥 장문을 해주셨어요. 맞아요. 이 내용들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옐런이 이제 오늘 저녁에 가나요? 갔나 벌써? 하여튼 옛날에 끝났는데 별 내용이 없다 그러잖아요. 이게 바로 내일 주가에 나올 겁니다. 바로 중국 주가에 바로 나올 거예요. 그죠?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뭐 서로 잘해보자. 미국도 힘들다. 중국 니들 힘들지. 서로 윈윈 해보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아니 국무장관은 이해가 돼요. 그죠? 정무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근데 왜 재무장관이 갔냐는 거죠. 그러면 미국이 뭔가 아쉬운 부분이 있다든지 서로 협력해야 될 부분이 있는 거예요. 경제는요, 모든 문제에 대해서 다 우선시합니다. 그죠? 상위 그룹이에요. 경제라는 단어가. 정치, 돈 있어야지 하죠. 그죠? 사회, 문화, 예술, 다 돈 있어야지 해요. 우리가 있는 자체, 인간이 살아가는 자체가 지금은 자본주의 사회잖아요. 돈이 없고 인간이 살아간다? 그럴 수가 없어요. 모든 거는 다 돈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그 재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재벌들이 있잖아요. 재벌이 무서워하지 않잖아요. 정치인들을. 대통령 딱 그러잖아요. 5년짜리 제빵살이다. 5년 동안만 힘이 있지 그 이에 무슨 힘이 있냐는 거죠. 근데 나는 평생이다. 재벌 회장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런 부분에서 뭔가 문제가 생겼으니까 저거를 해결하러 가려고 그런다. 돈으로. 사실 그렇다 그러면 이제 내일 장이 어떻게 되는지 그걸 확인한다 그러면 답은 나오는 거고. 그래서 내일 장이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밤새 어떻게 끝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한번 복귀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우리야 여기 뭐 대만까지야 다 작살났으니까 끝났는데 다우존스가 0.55% 빠졌어요. 상승하다 빠졌어요. S&P가 0.29% 빠졌고요. 나스닥이 0.13% 빠졌고, 그 다음에 여기는 없는데 여기 있구나. 여기 러셀 2000이 1.22% 중소형주가 강세를 보였다. 이것도 하나의 의미가 있거든요. 그리고 유럽장은 유럽이 대략 12시 30분이면 장이 마감하거든요. 그때까지는 미국장 괜찮았으니까. 근데 많이 상승은 못했어요. 유로스톡스 50이 0.32%, 프랑스가 0.4, 이탈리아가 0.99, 독일 0.4, 영국은 대략 0.32 빠졌고요. 이것만 보면 야 월요일장, 내일장 이거 심각해지겠는데? 그죠? 왜냐면 밤 12시까지는 미국장 굉장히 좋았어요. 한 새벽 1시까지는 좋았던 것 같아요. 차트를 보니까. 좀 이따 말씀드리도록 하고. 그 다음에 쭉 빠졌는데, 빠진 게 왜 빠졌는지 그 의미를 찾으면 되죠. 근데 지수 선물을 봤더니 나쁘지가 않다. 일단은 항생, 야간 시장 엄청 상승했습니다. 요거 이따 차트 보면서 거의 2% 넘게 상승을 했어요. 엄청난 상승을 했거든요. 항생이 야간에서 2% 상승을 했다? 그러면 내일 10시 30분에 개장하면 항생 폭등이에요. 지금 상황에서. 그리고 독일 야간 시장, 독일, 프랑스, 유로스톡스 다 야간 시장이 다 상승했어요. 아주 미미하게라도 상승을 했거든요. 미국이 빠질 때 대략 상승을 했다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뭐 주식은 그러니까 꼬르꼬르 넘어가고. 그리고 원자재는 딱 구리 가격만 보지 말고 전체적인 그 어떠한 느낌을 보자 그랬잖아요. 그죠? 빨개요. 뭐 빨갛해요. 뭐 여기 보면 뭐 기름, 그죠? 사우디에서 무슨 문제가 있어가지고 기름값이 상승했다. 뭐 상승하다 말건 하여튼 따끈따끈해. 그죠? 곡물에서 좀 빠지고, 그죠? 딱히 그렇게 나쁘다고 볼 수 없죠. 오케이, 원자재도 그러면 안정이야. 근데 문제가 어디서 생겼냐면 환율이에요. 환율이 엄청 좋아졌어요. 그죠? 원달러가 0.79% 빠져가지고 1,300원 미만으로 빠졌고요. 그죠? 엔화가 142엔, 1.37%. 그죠?
엔화 빠지는 건 좀 안 좋은 거 아닌가? 그 달러 지수가요. 달러 지수가 0.92%. 달러가 엄청나게 약세가 됐어요. 달러가 약세되니까 원재재 시장으로 돈이 빨려 들어갈 수도 있죠. 그래서 금하고 은이 또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 그죠? 그리고 얘만 빠졌느냐? 아니에요. 중국도 빠졌어. 달러 중국 0.4. 그죠? 0.4% 빠졌어요. 환율이 엄청나게 좋아졌다. 그리고 채권. 그동안에 채권 많이 보자 그랬잖아요. 채권도 그냥 보기에는 별반 움직이질 않았어요. 뭐 폭등을 한다든지 폭락을 한다든지 사실 폭락의 기미가 좀 있긴 있었는데 그죠? 그러진 않았어요. 근데 월요일장 어떻게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면 되겠죠. 그죠? 채권도 그렇게 변동성이 없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해야 될 게 모든 거는 금요일에 다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나라 지금 그 코스피 시장이라든지 코스닥의 현재 상황이라든지 이런 거. 그러면 일단은 나스닥부터 봐야죠. 그죠? 나스닥. 나스닥 5분봉. 5분봉을 한번 볼게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죠? 나스닥 맞죠? 나스닥 5분봉. 여기죠, 여기. 여기. 여기 23시 30분. 22시 30분. 22시 40분. 22시 30분. 여기네요. 요것도 안 해놨네. 잠시만요. 매번 까먹네요. 빨간불, 오케이. 어디 22시, 23시, 22시 30분. 여기서 시작했네요. 그죠? 22시 30분, 10시 30분. 그죠? 10시 30분 맞죠? 10시 30분. 여기서 시작해가지고, 요렇게 움직여가지고 쭉 상승을 했어요. 꽤 많이 상승했어요. 몇 시까지? 2시 30분이네요. 2시 30분까지 쭉 상승을 했다가, 여기서부터 떨어지기 시작해가지고, 본격적으로 4시 30분. 그죠? 4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떨어진 것 같아요. 여기까지. 이거 반등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쭉 빠지죠? 근데 요거, 전문가들이 요거를 해석을 할 때, 그렇게 하루짜리니까 이렇게 그냥 우산 모양을 만들었는데 심각하게 생각 안 하더라고요. 심각하게 생각 안 하고 그냥 단순하게 그냥 금리 인상 때문에 불안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금요일이고 그래가지고 그거 정리했다 이런 식으로 다 하더라고요. 근데 모든 지표가 다 그래요. S&P 500도 우산 모양, 다우도 우산 모양, 그죠? 러셀 2000은 없구나. 하여튼 이렇게 됐다. 그리고 유로스톡스를 보면 4시에 개장하거든 얘들. 4시 여기에요. 여기서 개장해가지고 이렇게 빠지다가 이렇게 올라가다가 그죠? 여기 뭐가 발표됐죠? 실업률인가 뭐 시기가 발표됐죠? 뭐지? 하여튼 뭐가 발표돼가지고 이름 까먹었네. 발표되죠. 올라가는 덕하더니 갑자기 또 이렇게 해가지고 끝났어요. 그죠? 여기서 끝났어요. 여기서 딱 끝났어요. 이 끝난 게 12시 30분. 그죠? 그래서 상승분이 0.32%. 오케이. 여기까지는 인정. 그죠? 여기까지 우리가 다 본 거예요. 이 상태에서 끝났다라고 한다 그러면 월요일장이 심각해지죠. 근데 다른 게 있어요. 뭐가 있느냐? 야간 시장을 제가 좀 봤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밤에 이 끝나고 나서 미국장 끝나고 나서 유럽이란지 야간 시장은 어떻게 됐을까? 이 미국 야간이거든요. 아니 저기 독일 야간 시장. 독일 야간 시장이 12시에 끝났죠. 그죠? 12시 30분. 여기가 12시 30분이에요. 12시 30분에 끝나가지고 쭉 올라가요. 2시까지 미국 따라서 올라가다가 빠졌어요. 빠졌는데 저가보다 상승했죠. 그죠? 그리고 유로스톡스는 여기서 시작해가지고 거의 비슷하게 끝났고, 그죠? 비슷하게 끝났고, 딱히 안 좋지는 않아요. 오히려 이게 빠져가지고 이 밑으로 내려와가지고 이 밑에, 그죠? 시작가가 여기니까 시가라든지 이런 데까지 내려왔다 그러면 문제가 생길 텐데 이렇게 끝나버린 거예요. 그나마 다행. 그래도 이게 뭐 야간 선물 시장이니까 딱히 어떠한 지표가 될 수는 없지만 좀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근데 어디서 문제가 생겼냐? 항생이 제가 이 차트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항생이 이게 지금 항생이거든요. 그죠? 항생을 제가 이렇게 맞춰볼게요.
그죠? 항생. 요 보라색이 항생 차트입니다. 지금 요 항생 차트. 이거는 그 본장 차트고, 그죠? 본장이 끝났어요. 5시에 끝나죠? 얘네들 5시. 여기서 이제 끝난 거예요. 여기서 끝나가지고 이렇게 끝났다고 표시가 나오죠. 여기서부터 이제 야간 시장이 시작된 거예요. 야간 시장이 시작돼가지고 얘네들은 몇 시에 끝나냐? 4시에 끝나요. 여기. 3시 45, 3시 30분인가? 그래서 거진 4시에 끝나거든요. 쭉 상승을 한 거예요. 자, 2시에 미국장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얘네들 안 떨어졌죠. 근데 문제가 뭐냐? 이 상승분이에요, 상승분. 그러니까 홍콩장 끝나고 나서 상승분. 그게 몇 프로가 상승했냐? 1.8%, 2%가 상승한 거예요. 야간 시장에. 항생이. 항생이 야간 시장에 2%가 상승한 거예요. 그러면 10시 30분에 항생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만 하겠죠? 그죠? 아무리 이게 야간 시장이고 야간 선물이고 그래도 근데 그 항생이라든지 유로스톡스라든지 이거는 시카고 선물거래소인가? 거기서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하고 달라요. 우리나라는 유렉스라 그래가지고 거기에 있다가 이거 좀 조작하는 것 같다 그래가지고 이게 말들이 많아가지고 거기서 퇴출당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유렉스인가 뭔가 말도 안 되는데 지금 야간 선물을 돌리고 있고 그래가지고 그 거래 대금이 크질 않은데 얘네들은 이게 장난 아니거든요. 시카고 선물거래소인가 거기에 얘네 들어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옵션 만기가 셋째 주 금요일 날인가 그거 다 맞춰져 있을 거예요. 얘만 그랬냐? 차이나 A50 그죠? 얘도 똑같이 움직인다는 거죠. 얘도 얘도 끝난 게 5시 그죠? 여기서 끝났어요. 여기서 여기까지 올라가고요. 몇 프로 올라갔냐? 0.58. 본장 끝나고 야간 시장이 0.58 올라간 거예요. 그죠? 뭔가 조금 쉬하죠? 그죠? 쎄해요, 지금. 근데 이게 쎄한 게, 이게 나쁜 것 같지는 않죠. 그죠? 뭔가 느낌이 있는 것 같은데, 야, 월요일에 한번 기대해도 되겠는데,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월요일날 그럼 우리는 작전을 짜야 되잖아요. 올라가든 떨어지든, 뭐, 주돈이 지금 뭐, 코퍼스에다가 물량을 많이, 레버리지에다가 물량을 많이 넣어가지고 저거 털리면 어떡하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나오는 손실은요, 미래에 나올 이익을 생각한다 그러면요. 이거는 충분히 뭐 만에 멘징하고도 남는 거예요. 엄청난 큰 수익이 나올 수 있어요. 차라리 지금은 상방으로 뻗쳐 올라가는 데는 상단이 걸려 있잖아요. 그죠? 나스닥 지금 너무 많이 올라가 있어요. 지금. 그리고 제가 이거 어저께 그 금요일 날 방송에서 외국인들 매집에 대해서 그죠? 지금까지 한 18조 정도 매집을 했는데 매집에 대해서 한번 데이터를 뽑아보겠다 그랬잖아요. 데이터를 뽑았는데 얘네들 그 상단이 거진 2,500 고기가 상단으로 해가지고 매집을 해대고 있었어요. 여지까지. 근데 그 상단을 뚫어버리니까 이제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거거든요. 근데 매도세가 그렇게 거세질 않아. 그것도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래가지고 상단은 좀 막혀 있는데 만약 하단이 뚫렸다. 우리나라 문제가 있잖아요. 야, 이 차트 보면 하단으로 뻥 뚫을 것 같잖아요. 그죠? 내일 만약에 음봉이 이렇게 하나 더 나와요. 그죠? 요거 하나 딱 그리고 하나 더 나와요. 이거 어떡할 겁니까 이거? 그죠? 아니 기껏 올라가도 60일에 걸리잖아. 그죠? 내일 만약에 상승한다 그러면요 어떻게 상승해야 되냐면 음봉 먹는 상승이 나와야 돼. 이렇게 이런 상승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좀 작나요? 좀 크게 할까? 크게 하면 되지. 크게 설명을 드려야지. 만약에 내일 음봉이 나왔어. 이렇게 나왔어. 그죠? 그리고 양봉이 나오면 만약 이렇게 나와야 돼요. 이렇게. 그래야지 뭔가 희망이 생긴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60일선 이제 꺾어져 내려가요. 밑으로. 횡보 아니면 꺾어지는 거예요. 지금 이게 파란색이 계속 밑으로 뻗쳐 내려간다 그러면 60일선 밑으로 꺾어질 거예요. 그죠? 그나마 그 내일 양봉 나와가지고 다시 위로 쳐 올린다라고 한다 그러면 얘 횡보하면서 위에서 논다 그러면 그때 살짝 꺾이겠죠. 60일선이에요. 한참 꺾이거든요. 얘. 한참 있다 꺾이거든요. 얘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여기까지 60일선 반등하고 상승을 했으니까. 그죠? 그 문제가 내일 달린 거예요. 근데 내일 만약 민다 그러면 제가 금요일 날 그걸 한번 보여드렸잖아요. 그거 일단 잠깐 제가 그거 다시 찾아올게요. 빨간색. 과거에 외국인들이 선물을 3만 계약 가까이 넘게 팔면 무슨 일이 생기는가? 21년 8월 달이에요. 우리 폭락 시작할 때. 그죠? 폭락 시작할 때. 이때 3,200포인트인가 그랬을 거예요. 3,100포인트인가? 그때 폭락할 때요. 선물을 이렇게 막 사드려요. 그죠?
그러고 나서 현물을 이렇게 팔아대는 거예요. 어, 그죠? 이때는 이게 선물을 다 개미들이 먹었잖아요. 엄청났잖아요, 이때. 뭐 카카오 막 그때 이때 막 10만 원 넘어가고 막 거진 카카오가 한 16만 원대 있고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죠? 개미들이 엄청나게 매수했을 때 진짜 외국인들이 1조 막 2조 팔아대도 그거를 개미들이 다 받아먹을 때거든요. 이렇게 밀어버려요. 이렇게 미니까 이때 폭락이 됐거든요. 엄청나게 폭락을 했거든요. 그죠? 지금 이 현상이 일어나는가를 지금 보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이 현상이 일어난다. 그럼 고퍼스로 먹을 자리 엄청 커지죠. 그죠? 이 현상이 일어나는지 지금 이거는 다 됐어요. 거진 4만 계약 가까이 4만 계약 가까이 매도를 쳐놨거든요. 선물로. 그러면 이제 현물만 밀고 나오면 돼요. 현물로 더 밀 수도 있는데 그죠? 아니 선물로 더 밀 수도 있는데 현물이 받쳐주는 상태에서 현물로 더 밀어버리겠죠. 그죠? 이거 뭔가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 그냥 기계적 오류라든지 프로그래밍이 잘못됐다든지 아니면 저기 뭐야 그 프로그램이 약간 이게 뭐 입력을 잘못해서 또라이 짓을 해가지고 떨어졌다든지 뭔가 이제 문제가 생겨가지고 선물을 그렇게 너무 많이 매도를 했고 만약 그게 아니다라고 한다 그러면 다시 말아 올려야죠. 선물 매수에 다시 들어가야 되거든요. 4만 계약 팔아가지고 그거 다시 말아 올리려고 그러면 주가 엄청 상승하겠죠. 그죠? 모르겠어요 이게 주던 썰이지만 그죠? 근데 과거에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 그러면 분명히 다시 이 현상을 반복이 되는 거고 아까 전에 이게 잠깐만 8월 21년 8월 9일 21년 8월 9일 21년 8월 9일 한번 볼까요? 이걸 21년 요게 요거 그죠? 8월 9일 이날입니다. 이날 이렇게 빼는 거예요. 그죠? 61선 깨고 그 다음에 121선 깨고 이렇게 깨야 되거든요. 이때 확대해가지고 요 날이거든요. 요 날부터 이제 팔아낸 거예요. 선물을. 자 이게 어떻게 하락세입니까? 그죠? 차트만 보고 뭘 보더라도 이게 횡보지 어떻게 하락이에요. 그죠? 그리고 120일에서 반등했으니까 어떻게 해서든 120일까지 버틸려고 그러고 이때 그 저항 때 그죠? 저항 때 그다음에 과매도인지 과매수인지 그런 거 볼 때 요 지표를 보거든요. 내가 요거는 그냥 스마트폰으로 좀 보는 거라서 잘 이렇게 설명을 안 드렸는데 오죽했으면 제가 이것까지 띄워놨겠습니까? 그죠? 그게 과매수 구간도 아니었어요. 그냥 횡보하는 거예요. 이때 선물을 3만 개, 3만 5천 개 가까이 매도를 치고 현물로 밀어버리는 거예요. 현물로 미니까 어떻게 해요? 120일선 깨지면서 쭉 밀려 내려오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 하락세가 얼마입니까? 15%. 이게 이제 그 레버리지니까, 그죠? 그냥 여기서만 먹었어도 7%, 8% 먹는 거예요. 그죠? 중간만 먹어도. 그죠? 그러고 나서 이게 과매도가 돼버리니까 기계적으로 다시 말아 올려야겠죠? 그래서 다시 말아 올리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한번 이렇게 터지고 나면 이거 여기서 좀 크게 해서 여기서 이렇게 한번 터지고 나면요 반등하더라도 이 저항대를 다시 뚫고 나기가 힘들어요. 이거 돈 엄청나게 쏟아 부어야 되거든요. 생돈을. 그죠? 생돈을 굳이 이거를 엄청나게 쏟아 부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투심이 작살이 나버리니까. 근데 이때 우리만 망가졌어요? 그죠? 전 세계가 다 망가지는 거예요. 전 세계가 작정하고 쏟아 붓는 그날인데 이때부터. 그죠? 이거 어떻게 말아 올리냐고요. 그러니까 기계적으로 말아 올리다가 그걸로 내리는 거예요. 이때부터. 본격적인 하락장 시작이잖아요. 그죠? 본격적인 하락장 시작이잖아요. 이렇게. 이 현상이 지금 일어난다. 비슷해요. 아주 비슷해요. 아주 비슷한데 이상한 게 뭐냐면 지금은 이게 지금 과매도 구간이에요. 여기서 밀면 안 돼. 밀면 튕겨 올라가요. 기계적으로. 이게 다 과매도 구간이거든요. 지금. 그리고 우리만 과매도 구간이 아니라 홍콩도 과매도 구간이에요. 미국은 지금 저 꼭대기에서 지금 내려올 생각도 안 하고 있고 미국이 저렇게 강력한데 그럼 미국이 빠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렇게 이거 밀려 그러면 전 세계가 거진 다 같이 폭락을 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서로 투심이 투심이 망가지면서 그렇게 떨어지는 게 그게 인지상정이고 그게 맞는 답인데 우리나라만 지금 이 모양이 일어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여지까지 항생하고 아시아 증시 항생하고 같이 간 것도 아니고 일본 증시는 잘 날아가고 있었고 그죠? 그러면 이런 증시가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보면 분명히 환율도 움직여야지 그죠? 달러 지수도 움직여야지 돈이 먼저 움직여요. 환율이 먼저 움직여야 될 거예요. 그리고 악재가 저 때는 금리 인상이라는 악재가 있었잖아요. 금리 인상 이제 시작을 한다 그러니까 저렇게 떨어졌는데 지금은 금리 인상 끄트머리예요.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금리를 이렇게 인상해가지고 한동안 금리를 이렇게 인상해가지고 한동안 이제 횡보를 시켜야 돼요. 그죠? 이 끄트머리거든요. 끄트머리. 끄트머리쯤 오면 어떻게 된다? 주가가 폭락을 했다가 이때부터 스스스스 상승한다 그랬죠. 그죠? 끄트머리예요. 지금 상승 시작. 그래서 사람들이 이 끄트머리 와가지고 이 횡보를 할 때 이때 주가가 상승하거든요. 이때 나오는 게 기업 실적. 기업 실적이 좋으면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실적이 떨어진다 라고 했을 때 그때 어느 시점에 가가지고 금리를 내리겠죠. 기업 실적이 안 좋아지면 경기가 하강이잖아요. 그러면 금리를 내리겠죠. 금리 내리는 거 따라가지고 주가 폭락. 이게 기존에 있었던 시나리오예요. 강칠천 선생이 얘기하는 게 이 얘기고 아주 쉽게 얘기해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기업 실적이 좋은지 안 좋은지 저것만 쳐다보면 되는데 실적 엄청 좋잖아요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내일 모레 현대차 그 실적 발표할 텐데 뭐 엄청 나대매요 지금. 삼성전자 실적 잘 나왔어요. 근데 주가 빠졌어요. 그죠? LG전자 실적 잘 나왔어요. 빠졌어요. 예측치보다 훨씬 많이 나왔는데 주가 빠졌어요. 이상한 거예요. 기업 실적이 잘 나오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기업 실적이 뭐 나라가 망하지 않고 부동산에서 뻥 터지거나 지금 새마을금 거 때문에 난리인데 그니까 뭐 새마을금 거 사실 그 단위 그러니까 다 농협으로 치면 중앙회가 있고 단위 농협 있잖아요. 그런 단위 농협 같은 그 새마을금 거 조그만 데서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그거는 충분히 우리나라에서 그 뭐 부동산 문제하고 연계해서 자꾸 얘기하고 그러는데 그것 때문에 뭐 뱅크런 일어난다든지 그러질 않아요. 새마을금고 뭐 예수금이 굉장히 크다고 해도 그 조그만 은행에서 개별적으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깨진다 그러면 우리나라만 깨지면 안 돼요. 실질적으로 이머징이 같이 깨진다든지 무슨 현상이 일어나야 되거든요. 하다못해 어디서 지금 IMF에 들어갔다, 부도났다, 모라토리엄 선언했다 이런 단어들이 나와야지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 얘기를 했었잖아요. 뭐 은행 스트레스 테스트 그 얘기가 왜 나오느냐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 스트레스 테스트가 나오고 BIS 비율이라는 단어가 나온다 그러면 그거는 은행권에 굉장히 그 리스크가 생긴 거다. 그게 뉴스에 거진 안 나오는 건데 그 단어가 왜 두 개가 한꺼번에 짬뽕 돼서 나오느냐.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그거는 기존의 대형 은행들만 그 테스트하던 거를 중소은행들까지 다 테스트해서 망할 놈 안 망할 놈 선별을 해가지고 망할 놈은 망하게 만들겠다 이 단어거든요. 그걸 우리가 한번 겪어봤으니까 IMF 때 겪어보고 금융위 때 겪어보고 그죠? 근데 스트레스 테스트라는 단어가 딱 나오고 나서 주가가 상승을 한 거예요. 미국 은행주들이 막 상승한 거예요. 우리나라 은행도 같이 그때 덩달아 상승을 했는데 그죠? 그만큼 은행에 문제가 있었다가 괜찮아진 거예요. 그렇다면 그건 호재죠. 그죠? 그래서 저는 이게 지금 약간 이게 앞뒤가 안 맞아요. 그래서 내일 뭐 선물로 더 이상 팔 것 같지는 않고 선물 밀어봤자 이거 선물 미는 놈 진짜 완전 작살 나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제 뜨끔했을 거예요. 금요일 날. 무슨 이유에서인지 몰라도. 그러면 내일 말아 올리는데 어떻게 말아 올릴지. 그리고 말아 올리더라도 여기서 이렇게 놀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놀면 어떻게 돼요? 61선이 횡보를 하다가 이렇게 떨어지는 현상이 일어나겠죠. 이렇게 뚫지 못하면 그러면 이것도 문제예요. 그죠? 그럼 가다가 120만 뚫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아니면 여기서 또 반등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러면 무슨 호재가 나와야 되는데 그렇다고 하면 7월 말까지 이걸 끌고 가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제 7월 10일이거든요. 그죠? 아직까지 15거래일 정도 더 남았는데 그리고 그 와중에 그 미국 금리 발표도 있고 그죠? 그러니까 내일 만약에 이 현상을 무마를 시키려고 그러면요 다시 60일선 위로 올려놔야 돼요. 하다못해 내일이나 내일 모레 수요일까지는 60일선 위로 올려놔야 되거든요. 그 작업이 들어오는지 분명히 내일부터 작업이 들어올 것 같은데 그게 작업이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그걸 확인하자는 거죠. 그러고 나서 그게 안 들어왔다 그러면 곧버스 준비하면 되는 거고 아예 그냥 곧버스를 사보면 되는 거고 굉장히 큰 기회가 왔다. 그죠? 사실 위로는 더 이상 좀 먹을 게 없어요. 밑으로 먹을 게 좀 있지. 그죠?
그동안에 밑에 닫혔던 문이 갑자기 확 열린 거예요. 하루 사이에. 얘 때문에. 얘 때문에. 이게 음봉이 엄청난 음봉이거든요. 그리고 장 끝날 때까지 꾸역꾸역 눌렀어요. 선물 가지고. 제가 그래가지고 선물도 공부했지 않습니까? 선물도. 아이고, 미체결 약점 어떻게 정리되는지 그것도 일일이 다 5분봉을 해서 다 확인했거든요. 아유, 꾹꾹 눌러더라고요, 외국 애들이.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내일은 외국인들 선물은 별로 움직일 것 같지 않고, 국내에서는 프로그램하고, 그 다음에 금융투자가 플러스가 되는지 마이너스가 되는지 확인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외국인들 선물이 빨간색인지 파란색인지 그걸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밑으로 내려도요, 없어요. 엄청난 저항대예요. 그죠? 과매도 구간. 과매도 구간에다가 어디까지 걸려 있어요? 볼린저 밴드 하단에도 걸려 있잖아요. 그죠? 진짜 악재가 나와야지 이게 이렇게 밀리는 거거든요. 사람 세 번째 거 이거 밀고 내려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진짜 큰 악재가 나와야지. 진짜 우리나라 은행이 망해야 돼요. 쉽게 해가지고. 전쟁 나야 되는 거예요. 이거 밀고 내려온다는 거는. 전 세계가 다 망가져야 돼. 무너져야 돼. 폭락을 해야 돼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항생 야간 선물 시장, 중국 야간 선물 시장, 유럽 야간 선물 시장 다 상승을 했어요. 미국은 조정 구간이고. 미국이 이게 어떻게 지금 떨어질 구간입니까? 그죠? 그래서 저는 만약에 내일 그 우리나라 장이 좀 상승을 한다 그러면요. 미국 장 이거 팔아버리고, 미국은 또 상단이 막혀 있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미국 거 팔아버리고 코스피에다가 지금 레버리지를 살까 그 생각도 있어요. 코스피에 레버리지나 고퍼스에 여기서 지금 먹을 게 있는 것 같거든요. 코스닥이 사실 좀 더 크죠. 왜냐면 금요일 날 말아 올렸으니까. 근데 코스닥을 해야 될까? 그걸 뭐 내일 좀 고민을 해보고. 그죠? 이게 나스닥이거든요. 나스닥 일봉이에요. 이게 어떻게 떨어질 자리예요. 그죠? 이게 떨어질 자리가 아니에요, 지금. 그냥 이렇게 음봉 나오고 나서 곧버스 사도 돼요. 그죠? 그리고 지금 금리를 저렇게 올린다 그러는데 미국 IT 관련주들 강세예요. 세. 꿈쩍 안 해. 그죠? 무슨 매그 무슨 세븐인가 뭐 이름을 줬는데 좀 쉽게 지지 너무 어렵게 져가지고 하여튼 글자가 5개, 영어로 5글자 이상 나가면 이게 적응이 안 돼가지고 하여튼 매그니톤가 뭐 매그니센트인가 뭐야 하여튼 그 세븐인데 걔네들 지금 기업 실적 엄청 좋거든요. 이번에 실적 발표 또 7월달 실적 발표 기간입니다. 실적 발표 나올 때마다 또 주가 상승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실망스러운 주가가 나오질 않아요, 지금은. 이게 어떻게 떨어진다, 이게 왜 떨어진다는 건지 이해가 안 돼요, 지금. 떨어질 수도 있겠죠. 기계적으로 떨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투심이 어떠한 방향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갑자기 금리 인상을 한다, 뭐 파월이 갑자기 매파가 됐다, 그죠? 이제는 용서하지 않겠다, 너무 많이 올랐다, 이 상태로 올라가다가는 안 되겠다, 기대 인플레이션 너무 심하다, 인플레이션이라는 거는, 기름에 불 붙은 것처럼 꺼도 자꾸 살아난다. 다 이해가 돼요. 그러면 뭐, 이거, 그죠? 21봉, 21일평 무너지면 그때 가가지고 고민해보면 되죠. 그죠? 그래도 곧버스는 안 살 것 같아요. 원체 강해가지고. 좀 고민이 되는 자리예요. 상단은 좀 막혀 있는 것 같고, 그죠? 지금 투심에서 FOMC 회의 끝나기 전까지는 별로 먹을 건 없을 것 같은데. 그죠? 그리고 제가 그거를 한번 보여드린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나라 외국인들이 지금 현물로 매집하고 있는 그거, 요게 우리 최저점부터 여기가 대략 2150, 그죠? 여기서부터 지금까지 2500까지 상승하면서 대략 17조, 18조를 사들였거든요. 사실 뭐 여기서부터 사들였다고 하는데 여기는 하락이니까, 그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계산을 해가지고 요거를 딱 봤더니 대략 한 18조 정도 사들였어요. 여기 보시면 2500이 여기 거진 2500 올 때까지 여기서 7조,
그 다음에 여기 6, 여기도 7조, 여기 1조, 여기 4조. 이렇게 된 거예요. 거의 2,500 근방에서 사들였다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기껏 18조 사들인 거예요. 이게 굉장히 많은 금액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제가. 그죠? 외국인들이 여지까지 판 거에 비하면. 그래서 제가 데이터를 과거로 왔습니다. 얼마나 많이 팔고 얼마나 많이 샀는지. 이게 어디까지 갔냐면 금융위기까지 갔어요. 그리고 이 데이터는요, 절대적으로 정확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 컴퓨터로 거래하시는 그 증권사 있잖아요. 그 프로그램에서 그냥 따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인 데이터라고 할 수도 없고, 누구든지 만들 수 있고, 그냥 제가 해석하기에, 이렇다라는 것만 그냥 보여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중요하진 않다. 근데 한번 보면 외국인들이 여지까지 얼마를 팔았는지를, 왜 삼성전자를 저렇게 그냥 주가가 떨어지든지, 그러면서 삼성전자를 왜 매집을 하는지, 그 이유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한번 만들어 봤는데, 대충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하고, 참 애매해요. 그러면 말씀을 드릴게요. 2017년이 아니죠. 대략, 우리 금융위기니까, 여기서부터는 좀 띄엄띄엄 했어요. 디테일하게 안 나가도 될 것 같아가지고. 여기가 금융위기예요. 금융위기 터진 거거든요. 자, 주가가 2004년, 5년, 7년, 그죠? 2005년도부터 주가가 이렇게 상승을 해요. 잘 보이시나요? 여기 좀 확대를 할까? 다 지우고 60일만 딱 할게요. 60일선 보면 주가 움직이는 게 보이죠? 주가가 2006년도, 그죠? 2006년도, 오케이. 2004년부터인데 2005년도부터 이때 주가가 이렇게 상승해요. 이거 상승한 게 왜 상승했냐면, 아시는 분들도 아시겠지만 이때 펀드 열풍이 불었어요. 은행 가가지고 적금 들게요 그러면 은행 직원이 방카슈랑스인지 뭔지 하여튼 그런 걸로 해가지고 은행에서도 펀드를 가입했거든요. 그래가지고 펀드 가입하라고 유도를 한 거예요. 대번에 하는 얘기가 연 15% 이자가 붙는데, 왜 적금을 드세요? 이거 드세요. 펀드 드세요. 그래가지고 할아버지, 할머니, 젊은 사람 할 거 없이 다 펀드를 들었어요. 이때. 죄다. 펀드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금융위기가 뻥 터졌죠. 금융위기 터지고 나서도 우리 한국에는요, 별로 그렇게 위험을 못 느꼈거든요. 왜 그러냐면 기관들이 펀드 들어온 자금 가지고 기관들이 마구 사는 거예요. 이때 외국인들 엄청 팔아대도 기관들이 다 맨징을 하는 거야. 그런 현상이 일어났어요. 그러다가 이제 여기서 이렇게 빠진 거죠. 요때 금융위기 때, 그죠? 금융위기 때 2007년도, 2008년도 대략 1년 동안 빠진 게 몇 프로가 빠졌을까요? 정부에서. 2000에서 빠졌으니까 56%. 2000포인트에서 빠져가지고 850포인트까지 빠졌네요. 저점이. 그죠? 50%. 그러니까 곧버스로 치면 100%죠. 그냥 100% 빠지고 100% 넘죠, 사실. 이거 곧버스로 한다고 하면. 이렇게 빠진 거예요. 근데 이때 외국인들이 13조를 팝니다. 개미가 3조를 사들이고요. 근데 이때는 개미들 비중이 적었죠. 왜냐하면 다 기관들한테 일임을 해가지고 기관이 거래를 했지, 이 실질적으로 거래하는 개미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거든요. 그리고 금액도 작았고. 그게 2011년도 금융위기 터지고 나서 2011년도부터, 금융위기 2008년도, 2009년도 금융위기 터지고 나서 2009년부터 다시 상승을 해요. 다시 상승을 해가지고 언제까지 상승을 하느냐? 2011년까지 상승합니다. 2008년 11월부터 2011년 7월까지. 그러면 8년, 9년, 10년, 11년, 3년 동안 상승한 거예요. 3년. 그죠? 이 3년 동안 상승을 한 거거든요. 이때 외국인들이 52조를 사들입니다. 2000포인트까지. 850포인트, 그러니까 대략 1000포인트에서 더블 되는데 3년 걸렸거든요. 이때 52조를 사들여요. 개인이 8조를 팔아야 됩니다. 이때. 그죠? 그러면 나머지는 누가 샀느냐? 또 펀드예요. 그죠? 기관이. 기관이 팔아냈죠. 펀드를 팔아낸 거죠. 이때, 그렇죠. 내가 말을 거꾸로 했네. 기관이 팔아냈죠. 이때 펀드를 팔아낸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때 손실이 엄청났었거든요. 이 손실이 엄청났을 거 아니에요. 펀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때는 펀드를 지금처럼 컴퓨터로 사고 파는 게 아니라 은행이라든지 증권사 가서 샀어요. 그리고 약정 기간이 있었어요. 뭐 5년짜리, 10년짜리. 그 전에 팔면 뭐 이자라든지 하여튼 뭐 손해가 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펀드를 팔지도 못했어. 그 기간 끝날 때까지 팔지도 못했어요. 그런 현상이 일어날 때가 이때였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때
펀드를 팔고 개미들이 야, 이 판 거 가지고 내가 직접 투자할래. 그럴 때예요. 그죠? 2010년도가. 왜냐면 이때는 이제 컴퓨터라든지 이런 걸로 막 이제 거래가 이루어지고 막 그럴 때였거든요. 스마트폰? 이때 스마트폰 있었나? 기억은 잘 없네. 하여튼 스마트폰이라든지 이런 거 가지고 막 거래할 때. 그러니까 이 전에도 2007년도, 2005년도 이때만 해도 지금 스마트폰이 아니라 폴더폰이죠. 옛날 그 전화기. 스마트폰이 아니라 그냥 옛날 휴대폰 가지고도 이제 증권 거래가 되던 그 시절이에요, 지금이. 근데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스마트폰이라든지 컴퓨터로 본격적으로 내가 직접 거래를 할래 그 이슈가 뜬 거예요. 이때부터. 그때 3년 동안 상승하는데 2011년도까지 52조. 근데 여기서 이렇게 떨어질 때 미국이 망했죠. 이때 벤 버냉키가 그 연준 의장이었거든요. 얘가 금리를 거진 6%대던 금리를 거진 0.25, 0.프로까지 떨어뜨려요. 그래가지고 금리를 그렇게 떨어뜨리면서 돈을 엄청나게 풀죠.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 나왔던 게 헬리콥터 벤. 그죠? 돈을 마구마구 푸는 거예요. 그 돈이 일단은 미국은 위험하고 그러니까 어디로 갔어요? 우리나라로 온 거예요. 우리나라로. 그죠? 이머징 시장 이쪽으로 굉장히 많이 갔거든요. 이때 우리나라 또 호재가 뭐가 있었냐? 중국이 막 성장하던 그때였거든요. 차화정. 이때 이름 막 나올 때. 맞나? 아니면 말고. 하여튼, 중국 하면 차화정이니까. 하여튼, 그럴 때 이제 막 올라간 거예요. 난리가 아니었어요, 이때. 가지고 이렇게 상승을 했어요. 이때 52조. 말이 길었습니다. 간단해 가야지. 그러고 나서 우리가 12년도부터 거진 17년도, 16년도까지 그 박스권 장세라 그랬잖아요. 이게 여기 박스권이에요, 여기가. 여기 박스권. 요때 나스닥은 이렇게 날아갈 때. 왜? 돈이 풀렸으니까. 그죠? 금리 인하해가지고 돈이 어마어마하게 연준에서 풀렸으니까 그 돈 가지고 나스닥이 이렇게 날아갈 때예요. 이때까지만 해도 우리가 미국에 직접 투자한다, 뭐 나스닥 ETF를 산다, 뭐 인덱스 펀드를 산다, 미국 인덱스 펀드를 산다, 이런 거에 좀 문외할 때예요. 그냥 우리나라 주식만 가지고 하던 때였거든요. 이때 시가총액이 아니라 예수금. 그 예수금을 뭐라 그러죠? 개미들이 가지고 있는 돈? 하여튼 그 돈이 거진 뭐 10조, 많아야 20조 그렇게 됐을 때요. 지금은 막 60조, 70조, 막 50조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이때는 뭐 10조, 20조 그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그만큼 개미들이 직접 투자를 해도 규모가 그렇게 크질 않았거든요. 그때 얘네들이 23조를 삽니다. 그죠? 개미가 36조를 팔아냈잖아요. 개미가 36조, 절에 보면 8조, 2조, 8조인데 같이 36조죠. 펀드 팔아가지고 이거 다 직접 투자한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외국인이 23조를 사들여요, 요때. 그러고 나서 17년도에 본격적으로 상승하죠. 그죠? 이때 외국인들이 8조를 사들입니다. 개미가 12조를 팔고. 그죠? 기관, 그 다음에 외국인, 덩달아 같이 사들였죠. 그리고 2008년도에 금융위기. 2008년도에, 이렇게 말이 이렇게 헷갈리지? 2008년도에 금리 인상 이슈가 나왔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주가가 빠집니다. 그죠? 이때 외국인들이 2조를 팔아요.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팔거든요. 2조를 팔아요. 그 다음에 2019년도에 또 4조를 팔아요. 그리고 코로나가 터집니다. 팬데믹 때 12조를 팝니다. 12조. 여기서 잘 봐야 될 게 기관들을 봐야 돼요. 기관들이 지금 돈이 하나도 없어요. 기관들 들어오질 않아요. 그죠? 여기 보면 마이너스 4조고 외국인들이 마이너스 4조를 팔아내고 개미가 0.1조를 1,000억을 사들였거든요. 그러면 여기 산 거는 기관이겠죠? 기관이 대략 4조를 사들인 거예요. 여기 상승할 때. 기관화 장세. 왜 기관화 장세가 안 나오는지를 이제 설명이 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외국인이 12조를 팔고 개미가 12조를 사들였어요. 기관은 사지도 않고 팔지도 않고 그냥. 그러면서 주가 빠지죠. 그죠? 1,500까지 빠지고. 그리고 다시 상승을 하죠. 이때부터 코로나 팬데믹 이후 상승이에요. 이때 상승하면서 외국인들이 12조를 팔아댑니다. 여기 좀 크게 봐야지. 외국인들이 12조를 여기서 팔아대고 개미가 18조를 사요. 기관화 장세가 아니라 개미 장세죠. 이제 개미 장세. 그죠? 그러면 나머지 6조는 누가 팔았습니까? 기관이 팔았겠죠. 그죠? 그러고 나서 이 상승세가 이제 8월달 여기 횡보할 때. 그죠? 횡보할 때 2000년 8월부터 11월까지 횡보할 때죠. 그죠? 여기 상승하고 1차 상승하고 횡보할 때 외국인들이 3.6조를 팔아대고 개미가 대략 10조를 사들여요.
그죠? 기관은 또 팔았죠. 이제 기관이 돈이 없어요. 사거나 팔 수 있는 물량이 없어졌어요. 그다음부터는 거진 기관을 안 나와요. 그러고 나서 2000년 11월 달부터 2차 상승이죠. 9만 5천 전자가 여기서 나오잖아요. 그죠? 거의 10만 전자 된다고 했을 때 쭉 카카오 10만 원 되고 이때요. 이때 외국인들이 대략 1.8조를 사들이고 개미가 4.5조를 사들여요. 그리고 그러면 기관이겠죠? 기관이 얼마를 판 거예요? 대략 6조 정도를 팔아야 됐죠. 그죠? 그러면 여기 상승할 때까지만 해도 외국인들 얼마예요? 코로나 지나고 그 뒤에서부터 여기서 마이너스 2조, 6조, 그죠? 10, 이거 24, 30조. 여기 9만 5천 전자 올 때까지만 해도 한 34조, 35조. 35조를 여기서 팔아낸 거예요. 생으로. 그죠? 근데 더 가가는 그 위에서부터죠. 왜 그러냐면 3,000포인트잖아요. 3,000포인트면 뭐다? 얘네들은 엄청난 이득이 난 거예요. 거진 뭐 1,000포인트, 2,000포인트에서 사놨던 주식들이 3,000포인트가 돼버렸으니까 엄청난 이득이 됐을 거 아닙니까? 이때부터 마구마구 팔아요. 외국인들이 8조. 그 다음에 여기 외국인 4조. 그죠? 여기 또 4조 팔죠? 여기 또 4조 팔죠? 여기 6조 팔죠? 그죠? 여기 좀 사들이고, 그 다음에 여기 하락을 할 때, 여기까지 6조를 팔고, 여기 하락을 할 때는 외국인들이 팔질 않아요. 제 생각에는 왜 안 팔았는지는 모르겠어요. 다시 사들일 생각이었나? 하여튼, 여기까지만 이렇게 모아도 얼마입니까? 8, 12, 16, 20, 여기만 20조. 그죠? 20조. 그러고 나서 요거 떨어지고 20조, 26조네요. 여기까지 26조 팔고 떨어져요. 떨어지고 본격적으로 여기서 또 12조 팔고 그 다음에 여기서 4조 팔고 20조 30조 50조 80조 대략 한 80조 팔아야 되는 것 같아요. 그냥 이거 계산기 안 넣습니다. 대략 80조 사들이고 이때 기관들도 있는 거 없는 거 다 팔아버리고 누가 다 사들였어요. 여기 9만 5천 전자 여기서만 개미가 34조 여기만 15조 여기만 7조 여기만 5조 기관하고 외국인하고 같이 팔았어요. 제가 아까 전에 여기 말 실수를 했네. 여기서 기관이 다 판 게 아니라 여기서 다 팔았는데 그죠? 여기까지 기관이 다 팔아버린 거거든요. 물량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여기만 해도 개미가 31조, 15조, 7조, 5조, 8조, 3조 이렇게 개미들이 사들였어요. 엄청나게 사들였죠. 이것만 해도 45조, 52조, 50조, 57조, 64, 한 70조 가까이 사들인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렇게 주가 빠지죠. 빠지면서 본격적으로 외국인들이 사들이는 게 여기서부터 사들였거든요. 여기서부터 2200에서 2500까지 2500 미만으로 떨어졌다 그러면 사들이더라고요. 여기서 4조 여기서 4조 여기서 7조 6조 1조 5조 그죠? 이것까지 합한다 그러면 대략 한 21조 사들인 거예요. 아직 살 물량이 많이 남았거든요.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그죠? 지금 상태에서 만약에 기업 실적이 받쳐준다 그러면 주가가 빠질까요? 그죠? 한번 흔들고 한번 여기서 이렇게 흔들어 가지고 다시 사들일 수도 있어요. 외국인들이 사면요 주가는 무조건 올라가요. 그래가지고 외국인들이 티내 가지고 사질 못하는 거고 주돈이 왜 외국인들이 사는지 파는지를 특히 그거를 현물로 사고 파는지를 왜 중요하게 생각하냐면요. 현물로 사는 거는요 단기 매수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무조건 이유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외국인들이 우리 그 코스피 시장을 버린다? 그럴 수는 없어요. 이게 지금 선물하고 옵션하고 다른 점이 걔네들은 물량이 쌓이질 않잖아요. 계속 청산돼 버리니까. 근데 현물은 물량이 쌓여야 되거든요. 덜 쌓였어요. 여지까지 판 거 제대로 사지도 않았습니다. 더 빼고 다시 사드릴 수도 있고 그죠? 더 시간 더 내가지고 더 장기적으로 더 사들일 수도 있는데 외국인들은 지금 사는 일밖에 안 남았다. 그렇다 그러면 굳이 여기서 이제 제가 갑자기 왜 저항대 얘기를 하냐면
지표를 한번 봐야 될게요. 왜 저항대에 그 말씀을 드리냐면 얘네들이 사들일 때가 과매수 구간이에요. 과매도 구간. 저항대에서 과매도 구간. 자, 여기 4조 이렇게 사들일 때 쭉 내려갔더니 과매도 구간. 그죠? 여기 7조 사들일 때 과매도 구간. 그죠? 여기 6조 사들일 때 과매도 구간. 그죠? 1조 사들일 때 과매도 구간. 그죠? 그 다음에 여기 4조 사들일 때 과매도 구간. 그죠? 이제 빠졌죠? 과매도 구간 왔죠? 또 사지 말라는 법이 없죠. 그죠? 근데 그래가지고 주돈이 이상하다 그런 거, 이제 살 때가 됐는데 왜 얘네들 왜 이러지? 얘네들 그러면 2,500포인트 미만에서만 사고 2,500포인트 위에서는 안 살려고 그러나? 이것도 확인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지금은 주가가 빠지는 것보다 61선이 밑으로 쳐지는지 그걸 먼저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얘네들이 2,500포인트 이상에서는 내가 주식을 더 사들이고 싶지 않아. 나는 그렇게 프로그램 세팅을 안 할 거야 라고 한다 그러면요. 이제 주가는 빠져야죠. 그죠? 그게 맞는 거죠. 그러면 주가가 빠진다 그러면 지금 상태에서 빼지 못하니까 횡보를 시키든지 여기서 조정을 받은 다음에 60인선 끌어내리면서 한번 출렁시킨 다음에 다시 매집을 하겠죠. 그 작업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 금요일날 나왔던 이게 이상하다는 거예요. 얘네 기존대로 이렇게 매집을 했다 그러면 과매도 구간 나오고 61 2평에 딱 걸렸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치고 나갔어야죠. 그리고 치고 나가려고 한번 여기 작업이 들어왔잖아요. 그죠? 여기서 어떻게 됐든 여기 들어왔어요. 근데 이거를 무시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현물로 매도를 친 게 아니라 선물로 밀어버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현물이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크게 여기서 한번 폭락을 시키려고 현물을 4조를 매도를 시킨 다음에 4조가 아니죠. 4만 개를 매도를 시킨 다음에 팔아버리고 그 다음에 크게 밀려고 현물이 내일부터 매도세가 막 5천억 막 1조 이렇게 매도세가 나왔다 그러면 이거는 크게 밀고 가겠다는 얘기고 그죠? 60에서 완전 꺾어놓고 한참 있다가 가겠다는 얘기고 그게 아니다. 내일부터 다시 말아 올린다라 그러면 그냥 말아 올리는 거고 그래서 내일이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유 말이 길었어요. 말이 길었습니다. 뭐 이런 거 이제 지표 이런 거 볼 필요도 없는데 말이 길었네요. 이거 잠깐만 뭘 지운 거야? 그거 지우면 안 되는데 다시 띄워야지. 말이 길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주돈이 보는 거는요. 지금 뭐 말도 안 되는 거 지표를 많이 갖다 놔가지고 또 싸그리 지워버리겠습니다. 내일 61선을 돌파를 다시 61선을 위로 이 위에서 놓으려고 올라가는지 아니면 그냥 이 밑에서 횡보를 시킬지 아니면 떨어뜨릴지 요거를 충분히 예상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현상이 만약에 뭐 항생이라든지 지금 야간 선물 시장이 다 좋다 그러는데 또 이제 뭐 아시아 증시 열리고 나서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죠? 만약에 아시아 증시 열리고 나서 그냥 갑자기 또 항생부터 해가지고 중국, 뭐 대만, 저기 뭐 일본 다 폭락을 한다 그러면요 밑으로 빠질 수밖에 없겠죠. 그렇다 그러면 여기 진짜 무슨 큰일이 생긴 거고 그게 아니고 다시 말아 올린다. 이제는 바닥까지 왔다. 다시 말아 올릴 거다. 그거를 보여주는 게 바로 외국인들 현물 매수세 같아요. 현물 매수세가 안 들어오고 그냥 다시 선물을 말아 올려가지고 주가를 조금 위로 올린다. 선물 말아 올려가지고 61선 요 위에서 그냥 다시 뭐 이렇게 양봉 하나 나왔다. 선물만 가지고 고민해봐야죠. 그죠? 크게 고민해봐야죠. 그렇다 그러면 지금은 밑에서 먹을 게 있고 강력하게 뚫고 나간다 그러면 그나마 전고까지도 한번 볼 수 있는 거고 그죠? 이것도 내일부터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내일부터 또 매집세가 일어나가지고 4조 5조를 또 매집하면서 여기서 다시 주가를 끌어올릴 수도 있는 거고 그죠? 가지고 내일이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 이게 이해가 안 되니까 내일이 중요한 거다. 그리고 모든 지표는 내일은 조금 상승할 것 같다. 그리고 상승할 것 같은데 상승 그 레벨은 조금 상승할 것 같은데 이왕 상승할 거면 큰 폭의 상승이 나오면 더 좋겠다.
방생이 지금 또 부글부글 끓고 있거든요, 지금. 그리고 환율. 지표는 다 좋아요, 지금. 환율. 그죠? 쑥 빠졌어요. 5분 봉 한번 볼까요?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쑥. 얘만 빠졌냐? 위안화. 쑥. 그죠? 그러면 달러 지수는 쑥. 그죠? 만약 주가를 빼려고 그러면 환율이 뛰어야죠. 그죠? 달러 지수도 같이 뛰고. 강달러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달러가 약세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원화는 강세가 돼버리고. 좋잖아요. 환율만 보면. 원자재 시장 조금 뻘긋뻘긋하고. 그죠? 그래가지고 내일 아침이 중요한 것 같아요. 내일 아침에 외국인들의 방향, 어떤 방향으로 하는지, 그게 단기성이든 장기성이든 간에 내일 만약에 외국인들이 상방을 보고 매집을 한다라고 한다 그러면 수요일까지는 상승하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 이후에는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수요일 저녁에 CPI가 나오니까. 그죠? CPI가 잘 나오면 괜찮은데, 뭐, 잘 나와도 안 좋아! 이거 나쁜 지표야! 라고 한다 그러면 주가 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아시아 증시가 많이 빠졌잖아요. 유럽도 막 흔들리고, 나스닥 혼자 고개를 빨딱 들고 있는 형상이거든요. 그죠? 이렇게. 21선 딱 날려면 했죠. 요것도 빠질 수도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고민을 해보고.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내일장이 굉장히 중요하고 내일 아침에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 가지고 주도는요 포지션을 확 바꿔버릴 거예요. 주도는 원래 와리가리 잘하거든요. 그렇습니다. 만약에 내일 밑으로 빠진다, 내일도 외국인들이 마이너스가 나온다 라고 한다 그러면요 곧버스로 큰 장 한번 열릴 것 같아요. 느낌이 지금 우리가 모르고 있는 뭔가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모든 지표들 이런 것들, 뭐 환율이라든지 원재자라든지, 그리고 옐런이 중국을 또 갔다 왔는데 뉴스가 안 나와요. 잘 갔다 왔어요. 저기서 뭐 싸웠다든지 뭔가 안 좋은 뉴스가 나온다 그러면 심각해지는 건데 아무 말 없다 그러면 저것도 긍정적인 거거든요. 일단은 왜? 미국 재무장관이 중국 갔다가 왔으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나쁠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하여튼 내일도 성투하고 내일 외국인들 어떻게 움직이는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칠게요. 끝.